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실적 시즌이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적 발표 때 우리가 봐야 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실적 발표에 따른 우리의 대응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은 꼭 댓글로 조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 한 기업을 이제 타겟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를 한 버티보 홀딩스 VRT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티보 홀딩스가요.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주목받는 부분들이 AI 관련해서 열 갈래 시스템 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랑도 협업 중에 있으며 전력 및 냉각 인프라 같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그런 업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투자라는 거는 아니니까 그냥 이런 기업들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티보 홀딩스는 약 1년 동안 201% 정도 오를 정도로 굉장히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 8월까지는 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또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티보 홀딩스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 링크를 걸어 드렸지만은 이 링크에 가시면은 이 버티보 홀딩스 이제 홈페이지인데요. 보통 다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하면은 자사 홈페이지에 실적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실적란에 가시면은 PDF로 이제 실적 그런 파일들이 있고요. 이 실적 파일을 보시면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글 번역기로 파일도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제 해당 분기 실적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발표한 거는 2024년 3분기였는데 그 해당 분기 실적과 그 다음에 다음 분기 2024년 그 4분기의 가이던스,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부분에 저는 더 주목을 한다, 그 뜻입니다. 가이던스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가디언스는 해당 회사에서 보통 이제 다음 분기 실적을 예상하여 발표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디언스도 굉장히 다음 분기 어차피 그 가디언스에 맞춰서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을 미리 알려준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티보 홀딩스에 가서 제가 2024년 3분기 실적을 실제로 PDF 파일을 받아서 이제 캡처를 해온 내용입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빛을 준 부분, EPS 0.76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24년 3분기 EP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이제 가디언스 2024년 4분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3분기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4분기 가디언스를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디언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 세일스는 이제 매출이라고 그 해당되는 분기에 예상되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EPS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다음 분기 4분기에 이제 예상되는 EPS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8달러에서 0.84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 가디언스나 그 증권사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예상하는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최고치로 잡아뒀습니다. 그래서 0.84로 예상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2024년 풀 가디언스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1, 2, 3분기 이미 나왔고 4분기는 이제 예측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합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티버 홀딩스가 이렇게 가디언스와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트레이딩 뷰라는 이제 그 사이트에서 한 10분, 20분 뒤에 바로 실적 내용을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몇 % 증가되어 있는지 아까 EPS 증가율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2023년 3분기와 2024년 3분기 거기만 비교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지 그 예상과 실제 액츄얼이라고 해서 실제 EPS가 얼마인지는 그 비교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잘 알 수가 있는데 EPS 같은 경우는 원래 가디언스나 이런 것들 컨센서스가 0.69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적은 0.7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려 10% 이상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비뉴에서 매출 같은 경우도 1.98 빌리언을 예상했지만은 2.07 빌리언이 나올 정도로 약 4% 이상의 그런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적과 그 다음에 가디언스도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잘 나왔다 하면은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야겠죠. 그러나 이제 VRT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본장이 열리긴 프리장인데 프리장에서는 굉장히 10% 이상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명 실적이 잘 나와서 이거 주가가 많이 오르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급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의 방향을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내일 주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방향도 당연히 우리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VRT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방향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또 공부를 해봐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VRT는 어닝 서프라이즈임에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몇 번 다시 찍고 있다 보니까 벌써 10시 반이 넘어서 본장이 열렸습니다. 본장 때는 마이너스긴 하지만 마이너스 약 3% 정도로 굉장히 그 하락폭을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기업별로 다르지만 기업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를 세력등이 흔들기 위해 일부러 하락장을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VRT도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다음 분기 그 가디언스도 잘 나왔는데 왜 떨어질까?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그 세력들이 흔드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유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8월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8월 엔비디아 실적은 다들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그러나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VRT처럼 10% 이상씩 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엔비디아 같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어도 시장에서 기대가 클 경우에는 간혹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VRT 경우는 이번 분기 실적과 가디언스가 나쁘지 않아서 단기 하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걱정할 것은 없어 보인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 발표한 ASML도 또 하나의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ASML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분기, 그러니까 이번 3분기 실적은 좋았으나 다음 분기 가디언스랑 내년 가디언스도 발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15% 이상 하락을 했었죠. 왜냐면 이 ASML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은 좋았으나 가디언스를 다음 분기 또 내년까지도 미리 이제 예상을 해서 내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AI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더 ASML이 크게 폭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기 실적은 좋으나 가디언스가 안 좋아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업에 뭐 투자하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이번 분기 실적도 안 좋고 다음 분기 가디언스도 안 좋다, 이런 당연히 기업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뭐 3가지, 4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 4가지 주가 방향, 혹은 뭐 가디언스는 좋지만 뭐 분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분기 실적은 좋지만 또 가디언스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둘 다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4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있는데 그 4가지에 따라서 주가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좋은 기업에 당연히 우린 투자해야겠죠. 그런 좋은 기업이라고 믿는 그런 투자 기업에는 이렇게 실적이 좋고 가디언스도 좋은데 단기 조정이 생긴다? 그러면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까 특히 10% 이상 떨어질 경우에는 매수의 관점으로 가야지, 이게 정말 이 기업이, 물론 이제 제가 알지 못하는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그런 주가를 흔드는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이지, 그 기본 기업의 그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별로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와 또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댓글로 자유롭게 이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